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25bp와 50bp 인하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50bp B컷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50bp 인하는 20년 3월 코로나 이후 처음이며 30개월 만에 첫 피벗인 만큼 투자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금리 발표 이후 성명서에서 FOMC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의 양 측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업률이 작년 3.4%에서 시작해서 4.2%까지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고 노동시장의 냉각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발표된 이후 암호화폐 및 뉴욕 증시 대부분이 상승했고 특히나 뉴욕 증시는 대부분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3.1%가 상승하며 59K에서 62K까지 단숨에 상승했고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60K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FOMC 발표 이후 60K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은 65K 부근이고 60K 위에서 다지기를 한 뒤에 65K 부근까지 상승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또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번 B컷 인하가 얼마나 큰 상승 호재로서 작용되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번에 비트코인은 독특한 다각화 자산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의 차별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로 인한 수익 창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수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낮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당시에도 금융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맞았지만 비트코인은 25%가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던 내용과 함께 다른 자산의 클래스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조차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공하고 있고 블랙록 자사의 펀드에 ETF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이 희소성과 혁신으로 주목받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한 만큼 단기간의 움직임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1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도미넌스는 알트코인의 변동성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함께 맞물리며 상승했는데 특히나 이더리움의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앞서 블랙록 레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기관들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적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면 알트코인들이 뒤이어서 상승하고 도미넌스를 낮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중 어떤 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맥스의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린 웹3 컨퍼런스인 토큰 2049의 연사로 참석해서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준의 뒤늦은 금리 인하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연준은 이제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디파이 계열의 코인들이 강세를 띠게 될 것이라고 아서 헤이즈는 전망했습니다. 그중 대놓고 언급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에테나, 이더파이, 펜들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안정적인 국채 금리인 5%보다도 낮은 3%에서 4%대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리스크 있는 이더리움보다는 안전 자산인 국채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며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아서 헤이지의 인사이트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의 CIO인 맷 호건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계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최근에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50%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디파이 자산의 60% 이상이 락업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활발한 개발자와 높은 활성 사용자 수를 보유했다라는 점 또한 이더리움의 근본적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들과 이더리움 ETF의 출시에서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서 헤이지의 의견과 함께 참고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도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 상장부터 시작해서 신규 프로토콜 도입 등 다양한 호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비도지가 트론 기반의 민코인인 썬도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비도지는 트론 생태계에서 1위의 민코인이 된 썬도그처럼 베이비도지도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 1위를 기록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함께하면 더욱 강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서로 간에 에어드랍을 진행해주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더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24만 4,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142억 달러 규모로서 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전환사채는 28년에 만기가 되고 5억 달러는 기존의 선순위 채권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고 나머지 2억 달러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일주일 전인 9월 13일에도 비트코인 18,300개를 추가로 매수한 사실을 SEC의 8-K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당시에 구입한 매수 평단가는 6만 48달러로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총 11억 달러가 사용되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38,000달러로서 현재 시세인 62,000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가격과 상관없이 DCA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가늠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반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도 존재합니다. 블랙록은 자사의 ETF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020주를 편입했는데 가치로 환산하면 610만 달러 규모입니다.
현재 순자산 규모가 194억 달러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매수 물량은 ETF 내의 규모에서 보면 0.03%에 해당하는 낮은 볼륨입니다. iShares의 MSCI ETF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 섹터 구분으로는 기술주가 25%, 금융주가 14%, 헬스케어주가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22%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최고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포함되었다라는 부분과 앞으로 더욱더 높은 투자 금액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을 얼마나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제출한 2분기 증권 보유 현황 공시인 13F 파일링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3F 파일링이란 미국의 증권거래법상 SEC가 요구하는 분기별 보고서로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 가운데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한 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24만 5천 주로 공시가 되었고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460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367조 원이고 전체 자산 대비해서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33%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구매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 자체가 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1%만 유입된다 하더라도 3.6조 원 규모입니다.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유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코인베이스 주식을 28만 2,673주나 매입했고 하나로는 260억 원 되는 규모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보였지만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부분은 수익률인데 70달러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서 99달러에 매도하면서 수익률이 4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였고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마트한 선택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자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참여될 것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에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